자, 오늘은 다운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셀프로 다운펌하다 실패하신 분들, 미용사인데도 다운펌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항상 고객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왔거나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입니다. 모델의 베이스는 12mm고요. 12mm 클리퍼로 투블럭 라인을 따라서 이제 머리 커트를 진행을 해놨고, 위에도 댄디컷 라인으로 커트만, 베이스 커트만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자, 지금 영상 보시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약을 처발 한 게 아니라 이 머리에 다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모류를 따라서 다운펌을 눌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구렛나루 부분, 이 구렛나루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남자들이 얼굴이 윤곽 자체가 멋있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슬림해 보이려면 요 구렛나루 라인, 그리고 귀 위에, 바로 요 귀 위에 라인, 여기가 정말 잘 눌려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모류 방향을 빗으로 빗어주면서 약을 도포해서 약의 무게와 점도로 인해서 이제 머리가 잘 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이분께서는 특이하게도 뒤쪽까지 다 눌렀는데요. 보통 저는 이제 옆에 쪽만 누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쪽 그리고 뒤에 쪽 다 누르기를 원하시고, 본인께서 스타일링을 할 때 그게 편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뒤에 쪽까지 눌러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약을 역결로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약이 뿌리까지 골고루 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결로 빗어서 약을 발라주고 다시 빗질로 모류 방향 그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인데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결로 약을 처음에 도포할 때 역결로 발라주고 빗질을 해주면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모류 방향대로,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두상에 딱 달라붙어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류가 저마다 모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는 뜨고 어디는 안 뜨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두상의 형태가 아주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싹 눌려 있어야, 왜 화보 촬영하거나 모델들 혹은 TV 광고, 연예인들 혹은 멋있는 존잘들, 그런 분들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머리를 다 눌러줬기 때문에, 모류 방향대로 눌러줬기 때문에 막 좀 과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고, 아, 원래 저렇게 머리가 딱 예쁘게 나는구나 라고 인식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특징은 한 2주 정도가 지나도 괜찮다는 거. 보통 다운펌은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머리가 자라기 때문에 다시 다운펌을 하거나, 뭐 새로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자르면서 다시 다운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다운펌 유지 기간은 사실 머리가 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운펌이 풀리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뭐 다운펌 약 요즘 많잖아요. 뭐 몬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일반 미용실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건 스트레이트 크림이에요. 연화제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연화제를 이용해서 하는 다운펌인데 이게 기본이고 이게 베이스입니다. 요렇게 했을 때는 이제 거의 다운펌이 새로 자라기 전까지는 풀리지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이한 사항으로는 지금 여기 이렇게 구렛나루 쪽에 한 번 더 약을 얹었죠. 이거는 사실 구렛나루가 조금 더 잘 뜨거든요. 남자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구렛나루 쪽은 엄청 뜨기 때문에 한 번 더 약을 도포해 준 거예요. 지금 커트를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눌러놨을 때도 라인도 괜찮죠. 자, 그리고 일반인과 미용사의 차이가 여기서 진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꼼꼼하게 바르면 이렇게 다 눌러서 바를 수 있어요. 근데 미용사와 다른 게 뭐냐, 요 작업을 안 해줘서 그래요. 이게 약간의 프레스 작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용실에서 파마할 때 쓰는 파지라는 거예요. 파지. 펌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집에 없잖아요. 예, 집에 있는 분들은 그냥 미용사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게 없으시면은 그냥 휴지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뭐 종이 혹은 한지 어떤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면 다 됩니다. 근데 뭐 A4 용지 뭐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방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머리가 뜨는 거를 얘네가 딱 붙어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안 뜨게 해줘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세신 분들 같은 경우엔 약으로 발라서 눌러놔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지 작업, 프레스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뒤쪽까지 다 눌렀다 했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프레스 작업을 다 했으면 이제 사실상 1차적인 공정은 끝난 거예요. 이미 모양 잡는 그런 거는 다 끝난 거고요.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모양이 제대로 굳혀져 가면서 잘 잡히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건강한 머리이기 때문에 열 처리를 12분을 넣었고요. 온도는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손으로 대봤을 때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사이 됩니다. 그 열로 12분 정도. 자, 지금 이제 12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게 뭐냐면 테스트를 볼 거예요. 다운펌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게 뭐 빨대 같은 것도 상관없고 이쑤시개도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역결로 긁어보면은 이 머리가 중력에 의해서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 숨이 죽어버리면은 위로 올려도 그냥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 상태로 만들어주고 지금 이렇게 다시 모양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리고 이제 중화를 할 거예요. 머리가 이제 다운펌이 다 됐다 보여지기 때문에 중화를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아까 프레스 작업을 해놨던 걸 뗄 거예요. 근데 뗄 때도 이제 막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밑으로 당겨주면서 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화하시기 전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미용사분들 중에서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머리 손상도라든지 아니면은 쓸데없는 이 디자인의 형태라든지 그런 게 없어집니다. 이 작업을 해주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꼬리빗이라든지 뭐 어떤 긁어낼 수 있는 걸로, 표면을 긁어낼 수 있는 걸로 다운펌을 위해서 발랐던 약들을 다 제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거해주게 되면은 일단 모양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약이 계속 작용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이 모발 손상은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펌제는 다 모발을 손상시키는데 그거를 얼마나 시키면서 얼마까지 시키면서 이제 머리 파마를 나오게 할 것이냐, 그게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제 기술의 핵심 가치가 될 것 같은데, 파마도 더 이상은 안 나오지만 손상도 더 이상 없다는 거, 그런 거 명심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엔 다운펌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뒤쪽까지 다운펌을 했을 때는 더 그래요. 이유는 뒤쪽에서 나오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중화를 할 거예요. 약을 다 제거했으면 중화제를 뿌릴 건데요. 저게 중화제거든요. 이게 보통 미용실에서 중화할 때 막 뭘 대잖아요. 근데 그 대는 과정에서도 디자인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대는 이유는 중화제가 안 흐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디자인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흐르는 거를 바로바로 닦아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발이 뭐 찌그러지거나 어디 한 군데가 이제 원하는 방향이 아니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제 머리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꼼꼼하게 중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 쪽 있죠. 라인, 요 끝에 머리가 끝나는 부분을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눌리고 중화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하게 도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중화제를 아끼지 않습니다. 중화제는 이 파마의 어떤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요걸 아끼게 되면은 뭐 아낀다기보다는 덜 해주게 되면은 이 열심히 오늘 고생해둔 게 모두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화는 진짜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조금 흘렀네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닦아주면서 진행하게 되면은 되고요. 요대로 시간을 방치해 줍니다. 보통 중화제는 브롬산 나트륨이냐 과산화수소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5분에서 한 7분 정도면은 중화는 다 끝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많이 갈려요. 이게 사실 다운펌을 하면은 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요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 게 이게 헹굼 작업이거든요. 이 헹구는 순간에도 모양은 계속 고정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헹굴 때도 디자인을 생각해가면서 헹궈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제 손이 어떤 머리의 디자인을 망치지 않게끔 머리 방향대로 쓸어 내려주고 있어요. 올라올 때는 사실 힘을 안 주는 거고요. 내려갈 때만 힘을 주면서 약액들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원했던 고정시키고 싶었던 머리 모양 그대로 바로 세척이 되기 때문에 이 퀄리티를 높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씻겨 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진행 과정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머리를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헹구셔도 돼요. 근데 처음에 약액을 헹굴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마약 같은 경우엔 굉장히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 확실하게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적으로는 이 귀 쪽 있는 옆에보다 뒤쪽을 먼저 헹궜는데요. 이유는 그래요. 머리 이게 누워 있을 때 머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샴푸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 뒤쪽이 잘 안 헹궈져 있으면은 뒤쪽이 찌그러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쪽을 먼저 헹구고 옆쪽을 헹구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헹궜으니까 이제 결과를 보러 가야겠죠? 자, 머리를 다 헹구고 나와서 살짝 말린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머리는 짧은데도 하얗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이 연출이 됩니다. 뒷거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뒤쪽이 좀 부한 느낌이 들어서 질감 정리를 조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질감 정리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저의 어떤 기술이라서 이렇게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끝에 쪽을 숱을 치는 게 아니라 뿌리 쪽을 숱을 치기 때문에 머리의 양을 줄임으로써 어떤 디자인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저는 이제 노하우가 있고 요거를 많은 실패 사례, 성공 사례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게 잘못했다가는 머리 파먹은 것처럼 되거든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이런 교육 영상도 찍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끝쪽만 살짝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양감을 조금 정리를 해줬더니 머리가 뜨는다든지 뭐 이제 부한 느낌 그런 게 조금 사라지면서 아주 멋스럽게 연출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블럭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조금 어려워져요. 옆머리, 그러니까 안쪽 머리와 겉에 덮이는 이 바가지, 요 머리가 경계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투블럭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G드래곤처럼, G드래곤이 옛날에 2010년도였나요? 그때 했던 막 귀에다가 송곳 꼽고 나왔던 그 머리 있잖아요. 그거를 떠올리시는데 사실 남자 머리의 기본 베이스는 투블럭입니다. 미용사들끼리 이제 말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투블럭은 원래 이분은 항상 자기 미모에 이 도취가 돼 있으세요. 자, 어쨌든 그 투블럭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들이 편하게 말하려고 그런 거지 사실 고객님들이 저 투블럭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이분께서 하신 것도 투블럭이고 G드래곤이 한 머리도 투블럭이기 때문에 다소 의사 표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머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이 멋있는 머리, 예쁜 머리를 성공하기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타일링이 끝났는데요. 옆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막 머리가 짧게 쳐가지고 하얗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리고 또 머리가 뜨는 느낌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흐르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자연스러운데 흐름이 있는 그런 감성,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물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이분은 엄청 생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쓸어 올려도 다시 손 몇 번만 해주면 다시 딱 붙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완전 곱슬이신 분들 있죠? 곱슬이신 분들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뭐 찌그러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이 다운펌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